전국 신협 곳곳에서 만기가 된 적금을 곧바로 찾을 수 없는 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작년 레고랜드 사태부터 시작된 고금리 특판 경쟁 상품들의 1년 만기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그때 8%, 9% 이자 준다고 했던 상품의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몇 관계자는 일시적인 전산 지연으로 인한 해프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 브릿지론 위기도 처음에는 없는 뜬소문이라고 했었지만 이제 정부 보증 PF 상품 없이는 버티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고, 여러 부동산 사업장에 투자한 금융사들의 수천억 원 손절 매각 역시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는 것을 볼 때 이번 신협의 적금 만기 지연 사태 역시 간단히 넘길 문제는 아닙니다. 이러한 대출 관련 문제, 돈이 돌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가장 먼저 나타나고 있는 곳은 바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입니다. 실거주 가치는 없고 오롯이 투자로만 접근하는 재개발 물건에 고점에 소액 투자로 진입한 사람들은 손절매를 하고, 거꾸로 충분히 기다리면서 현금을 모아왔던 사람은 그런 금매를 잡고 있는 일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곳은 서울 서부권의 대표적인 재개발 지역인 은평구 증산동의 6호선 세전역 일대 증산 4구역, 5구역입니다. 은평구와 수색 일대는 오래전부터 서울의 외곽지역, 난지도 근처, 월드컵 경기장 있는 곳 정도의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그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첫째, 서울과 고향을 잇는 길목 입지로 역할이 확장되었고, 둘째, 난지도를 개발한 하늘공원과 더불어 오세훈 시장이 올해 3월 발표한 서울의 새 랜드마크 대관람차인 서울링이 들어올 곳으로 미래 발전이 기대되며, 셋째, DMC 업무지구의 배후 수요로 수색 증산 뉴타운이 주거지가 확장되는 곳입니다. 또한 증산 5구역에서 2029년에 개통 예정인 서부선을 이용한다면 이곳 수색 증산 일대에서 신촌, 여의도, 노량진으로 접근성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구역 내 중학교 이전 문제로 많은 기간이 지연되었지만 결국 지난 9월 관리 처분 인가를 받았고 이제 이주를 준비 중인 모습입니다. 이주에 12개월, 철거에 12개월, 그리고 공사를 40개월을 잡으면 약 5년에서 6년 뒤면 새 아파트가 들어올 것입니다. 재개발 입주권을 매수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5년간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기를 바라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시간을 길게 볼 수 있는 수요라면 지금 하락한 가격에 입주권 매수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분위기가 주춤한 가운데 최근 공사비 상승과 추가 분담금 압박으로 재개발 프리미엄이 최고점 대비 1억에서 2억씩 하락한 매물도 보이고 있습니다. 재개발 입주권 가격은 인근 아파트 가격을 따라가는데 아파트 가격이 주춤하니 재개발 프리미엄이 하락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부동산의 미래가 불투명한 가운데 상승장의 끄트머리에서 마지막 한 번 돈을 싹 쓸어 모으고 도망가려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대출 전문가로 유명한 한 인플루언서가 약 600억 규모의 사기를 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동안은 중간에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연결해 주었지만 중간 마진을 없애고 본인이 직접 자금을 모집하여 금액은 더 싸게, 수익률은 더 높게 만들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동산이 계속 오를 때는 사람들이 이런 투자 저런 투자 돈 들고 맹목적으로 쫓아다녔지만 이제 부동산 분위기가 차분해지고 사람들의 열기가 가라앉으니 마지막으로 한탕하고 도망가려는 속셈이었을 것입니다. 부동산 상승장에는 누구나 돈을 벌던 시절이었지만 조정장이 찾아온 지금은 여기저기서 온갖 부동산 관련 사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고단백 부동산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지역주택조합에서도 안 좋은 뉴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려 400억짜리 지역주택조합 사기가 나왔습니다. 한강뷰를 꿈꾸며 수억 원씩 돈을 냈던 사람들은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재개발이 땅 소유주들의 뜻을 모아 새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라면 지주택은 외부 사람들이 땅을 매입해서 재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해당 지역의 90% 이상을 매입해야 하는데 헐값에 외부인에게 땅을 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손절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나갈 수도 없는 게 가입 약관입니다. 길 가다 이런 모델하우스가 보인다면 홍보물 구석에 땡땡 지역주택조합 이렇게 써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지주택이라면 믿고 거르는 게 답입니다. 알아야 내 돈 지킬 수 있습니다.
지주택을 무조건 피하셔야 하는 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법령에 의하면 재개발은 토지 면적의 2분의 3, 토지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이 동의해야 조합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주택은 소유주의 95%가 동의해야 사업 진행이 가능합니다.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처럼 잘못 가입하면 5년, 10년 동안 탈출도 못하고 납입금만 수억씩 내다가 사업이 파산해버리는 지역주택조합은 태생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요. 딱 3가지만 알고 계셔도 지주택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대로변에 현수막으로 홍보하고 있는 곳. 둘째, 모델하우스 대신 홍보관이라고 쓰인 곳. 셋째, 조합원 마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분양가를 유난히 강조한다든가 찾아보니 네이버 지도에 나와 있지도 않은 곳이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지주택은 가입 안 하는 게 돈 버는 길입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적금 만기가 되어도 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신협 사태의 의미를 살펴보고 수색 증산 일대 재개발 현장을 둘러보며 금융 경색과 부동산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곳 6호선 세전력 증산역 일대 재개발은 서울과 고향을 잇는 곳, 서울의 랜드마크 서울링이 들어설 곳, DMC 업무지구 확장으로 일자리가 풍부한 곳입니다. 더불어 서부선이 완공되면 여의도와 노량진 일대 접근성도 개선됩니다. 가까운 DMC 센트럴 자이 아파트는 30평 시세가 12억대를 보이며 증산 5구역도 새 아파트 완공되면 10억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금리와 공사비가 올라가며 현금 흐름이 막히니 고점에 소액 투자로 진입한 사람들은 손절매를 하고 거꾸로 충분히 기다리면서 현금을 모아왔던 사람은 그런 금매를 낚아채는 일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자가 되실 여러분들이라면 이러한 금매를 잘 살펴보셔야 하고 부동산 어플도 똑똑하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요즘 30대 건물주들이 많이 쓴다는 부동산 어플 5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카피지입니다. 부동산뿐 아니라 가지고 계신 모든 계약서를 전자적으로 변환하여 자동으로 관리해주는 어플입니다. 둘째, 미스고는 경매로 나온 부동산 매물을 가장 쉽게 정리해서 볼 수 있는 어플입니다. 셋째, 리치고에서는 부동산을 주식처럼 차트화해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넷째, KB 부동산을 보시면 대출 금액의 기준이 되는 KB 부동산 시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이버 부동산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매매, 전월세 물건이 올라옵니다. 저는 앞으로도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현명하고 슬기롭게 부자가 되실 수 있도록 항상 현장을 발로 뛰면서 가장 정확한 부동산 분위기를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부동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